예, 중앙분리대 기초 타설을 했는데요. 여기 현장은 600이 아니고 1000이랍니다. 사실은 그 600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탓을 하다 보면은 터가리에 걸려가지고 볼트가 뒤틀리고 해가지고 선형도 틀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있는데, 여기 같은 경우는 폭이 좀 넓죠. 약 한 20cm가 여유가 있으니까 좀 그런 현상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. 어떻게 잘 나왔나요? 선형 이렇게 보면은 높이, 제가 높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그러는데 높이나 면 잘 나온 것 같습니까?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. 그것은 제가 옆에 바로 볼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. 바로 1000짜리 그 볼드가 있어가지고요, 설명을 할 겁니다. 뭐냐면은 가장 우선이 이 사선입니다. 사선. 이 사선을 주지 말아야 돼. 무근인데 왜 사선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. 사선.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이 헌치에 또 헌치에도 사선을 줬어요. 이게 왜 1000짜리 몰드면은 호파도 넓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사선을 줄 필요가 없어요. 우리 이거 타설 하다가요, 우리 그 가끔 타설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. 뭐 콘크리트가 바로 수급이 안 돼 가지고 한참 대기하다가 타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또는 콘크리트를 바로 타설 안 하고 한참 대기하고 있다가 덤프에서 대기하고 있다 타설하면 1차 양생 과정을 거칩니다. 그런 콘크리트는 바로 양생이 또 가잖아요. 거기다 또 점심시간에 걸리고 그러면은 잘못되면은 이 헌치에서 굳을 수가 있어요. 양생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나마 이것은 좀 약간 사선을 약간 좀 올렸습니다. 밑에다 툭 안 하고. 그리고 왜 이걸 사선을 줬는지 몰라요. 이 사선을 주는 이유는 방호벽 같은 경우 아니면 연속 배수 시설, 그 바이브레이터 숨기기 위해서 사선을 주는 건데, 이 무구인데 왜 사선을 준 건지 모르겠어요. 이게 잘못됐다. 여기 사선 주고 여기 사선을 주면은 이 사선 줄 공정에 몰드를 하나 더, 두 개를 만드는데 두 개를. 그러니까 몰드를 하나 더 만든다는 거죠. 이 사선을 줄 필요가 없어요. 이 사선을 주면은 바이브레이터가 이만큼 들어와야 됩니다. 그래야 이걸 밀어내요. 그 사선 안 주면은 바이브레이터가 무근이니까 요거만큼만 있어도 쭉 밀어내는 거예요. 이 사선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기초를 타설 할 적에 근처 사선 때문에 못 밀어내니까 약간 좀 질게 슬럼프를 좀 높게 타설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성형이 똑바르지 않고요, 뭐 약간의 뭐라 그럴까 좀 처짐 현상도 있고요.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. 저는 대단히 마음에 안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면이 안 좋은 현상. 몰드에 와서 이 숨구멍이라고 그러죠. 이 숨구멍, 이 각진 부위는 필히 숨구멍을 내줘야 됩니다. 각진 부위는 저쪽도 마찬가지고, 이 각진 부위가 숨구멍을 안 내면 뽀글뽀글 해가지고 선형이 안 좋습니다. 물론 길어서도 그렇지만은 이 각진 부위에 숨구멍을 안 내줘서 그렇다. 이 숨구멍을 내면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 강한 거 있어요. 강한 걸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뒤를 제껴주는 겁니다. 뒤를 좀 벌려주는 거예요. 지금 여기는 때로 숨구멍만 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타설 하게 되면은 여기서 1차 팽창을 합니다. 그래서 1차 팽창을 하면서 뭐 면도 잡아주고 곰보도 잡아주고 그런 거거든요. 원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숨구멍을 내는 겁니다. 몰타를 받으려고 숨구멍을 내는 것이 아니라 면을 좋아지기 위해서 숨구멍을 내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뒤를 안 벌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한다? 콘크리트가 지나가다가 일자 팽창을 하는 거죠. 얘가 대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깎아버리는 거죠. 깎는다. 깎으면서 골재 분리가 생기면서 면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. 우리가 뭐라 그럴까, 씨앗이라고도 그렇죠. 미장을 할 적에 우리가 미장을 약간 앞으로 올려주죠. 약간 앞으로 올려주고 싹 하는 거죠. 그 안을 주 그대로 간다 보면 팍 깎고 나가는 겁니다. 깎고 나가는 거. 이해를 하시라. 내가 몰드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도 아직도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. 지금 너는 왜 이걸 안 깎았냐? 이거 매달고 타설하기 바쁘잖아요. 대충 현장에서 뭐라고 안 하니까 하는 겁니다.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하죠. 그리고 자세도 안 나와. 이게 좁아가지고
물론 이제 뭐 하면 하지요. 이제 구멍도 여기 같은 거는 일정하지도 않고 드라이버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요거 실린더를 달 수 있도록 앵글을 여기다 달고 걸쇠를 여기다 다는데 앵글을 여기다 달아야 됩니다. 앵글을 여기다 달고 걸쇠도 여기다 달아야 돼요. 여기 지금 여기다 달면은 여기 앵글 있죠? 실린더 있죠? 그 다음에 실린더를 작동시키는 유압 호수가 있죠. 저쪽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우리 작업자가 여기서 이제 몰탈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불편하죠. 이거 앵글이 있지, 실린더 있지. 불편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우리가 작업이 끝나고 이 실린더를 탈착할 적에, 실린더를 뺄 적에 우리가 보통 이 핀을 철근을 사용합니다. 그러면은 이 몰탈이 거기에 끼가지고 양생이 돼가지고 핀 빼는데 애먹습니다. 애먹어. 정말 말도 못해요. 막 짜증 내고 막 연장 집어 던지고 뒤로 나다 빠집니다. 우리 이 정도는 우리 오퍼 기사님들 기본입니다. 슬럼프를 못 맞추는 것은 뭐 경우에 따라서 현장 여건도 있고 그런다고 치지만은 이 기본의 기본. 오퍼 기사는 이거 기본입니다.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. 그리고 실린더 작동도 앞에는 좀 내리고 뒤에는 올려야 돼요. 뒤에를 내리고 앞에를 올리면은 몰드가 들립니다. 몰드가 들려요. 그래서 데코부터라고 그러죠. 높이가 일정해야 되는데 바닥에 좀 다짐이 단단히 된 데는 몰드가 들려가지고 약간 뭐 튀어 올라오죠.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. 자, 몰드 앞으로 왔습니다. 몰드 앞으로 와갔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 이 부위를 지금 제가 자로 재보니까 한 4cm 정도를 이렇게 절개를 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중앙분리대 기초 같은 경우는 바닥에 그 다짐이 단단히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못 파고 나가고 또 더군다나 여기가 찌그러듭니다. 안으로 찌그러들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4cm를 절단을 했습니다. 여기서 타설을 했을 때 보니까 뭐 거의 다 이렇게 일정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. 여기 같은 경우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그레이더로 일정하게 그 바닥을 잡잖아요. 그래서 거의 일정하더라고요. 좀 살짝 걸린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살짝 파고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절단을 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요. 이 사이드판 두께로 폭 한 10cm나 15cm로 여기를 그냥 이렇게 답니다. 부착을 해요. 부착을 하는 대신에 우리 삼지창이라고 그러나요? 아니면 화살툴처럼 뾰족뾰족 만들어 가지고 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실린더를 쟁기 형식으로 앞을 좀 낮춰서 파고 나가고 뒤는 좀 높인다.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야 파고 나가는 겁니다. 이 장비가, 몰드가.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만약에 지금 대부분 여기 같은 경우는 절단을 했어요. 절단을 했지만은 다른 몰드 같은 경우 엘포나 또는 뭐 성토브 다이크 막 그런 것도 이게 막 찌그러들어 가지고 여 헌치와 맞물려 가지고 이 헌치를 줄 필요 없는데 무근에서 헌치를 줄 필요 없는데 헌치에 맞물려 가지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. 오래 먼 거리 있는 콘크리트라든지 현장에 와가지고 오래 대기한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을 인터벌이 길었을 적에 저게 굳는 현상이 생깁니다. 여기 찌그러졌지, 여기 헌치졌지, 거기에 걸려가지고 안 내려가 나중에 양생됩니다. 그럼 어떡합니까? 일 끝나고 1시간 정도 깨야 되고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 깨고 뭐 밤 새도록 깨고 그 다음날 작업을 못하고 깨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.